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근육 수축. 근육 수축의 계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근육 수축. 근데 근육 수축의 계산 유형들은 중간에서부터 여러 난이도의 수준의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조금 밟아서 찾아 들어가 봐야 해요. 그리고 어떤 학교 교과서들은 그 흥분 전도와 전달 그 다음에 근육 수축이 바로 붙어 있기도 하고, 우리 학원으로 쓰고 있는 EBS 교재는 신경계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 근육 수축이 따로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목차 그 순서대로 설명을 좀 더 할 거고요. 그리고 근육 수축이 아마 고2 친구들은 이번 기말고사 범위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거의 막판쯤 6월 초쯤이나 그쯤에 근육 수축 개념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문제풀이 시간에 또 문제를 몇 개를 풀어보고 시험 대비하면서 계속 문제풀이 교재를 많이 줄 거예요. 여러 유형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나머지 단원들, 자 신경계, 자 목차 크게 아웃라인 먼저 잡을게요. 신경계 부분, 그리고 신경계 부분하고 또 방어작용 부분, 그리고 호르몬과 항상성, 여기가 이제 3단원의 끝입니다. 자, 여기는 필요한 개념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헷갈리지 않도록 잘 숙지되어 있어야 돼. 연계된 형태의 개념까지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잘 이제 가지 같은 고리까지를 디테일하게 잘 챙겨서 이쪽 부분에서는 잘 외워진 상태에서,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게 생물은 물리랑 달라. 물리는 F는 MA라고 하는 형태의 식에서 뭔가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외워야 할 것들은 많지 않아. 그거를 응용해서 사고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형태라고 한다면 언어학이야, 생물은. 요거를 요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다라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봐서 이 A라고 하는 것을 A-나 A2-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맞구나, 상황에 맞춰서 그걸 많이 감각적으로 익혀주셔야 돼. 그게 익혀지기만 하면 기니들이 맞는 거 틀린 거 보기 판단 부분에서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단원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익혀서 많이 문제를 풀어서 많이 접근해서 여러분의 형태로 반드시 실수 없이 잡을 수 있도록 개념을 세팅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는 점수 받칩니다. 뭐 이렇게 뭐라지? 요즘 뭐 이렇게 대가리 꽃밭 뭐 그런 게 아니라, 그지? 점수 받치예요. 점수 받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점수를 딸 수 있는 공간이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외울 거 외우셔서 단단히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서 4단원, 유전단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인데, 기말고사 범위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유전단원이 크게는 이제 세포 분열 부분, 세세포 분열, 감수 분열 부분, 그다음에 사람의 유전, 가궤도 부분, 그리고 사람의 유전이 확장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이제 뭐 돌연변이, 사람의 유전병과 관련된, 그지? 여러 돌연변이 부분이 서로 단원 간의 통합을 왔다 갔다 하면서 DNA 상대량 개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은 문제가 해봤자 모의고사 20문항 중에서 약 7문항? 문항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7문항 정도, 7에서부터 8문항 정도가 거의 하이 킬러 문항입니다. 하이 킬러. 그렇다고 해서 그럼 기본 개념은 배제해도 되냐? 아니야. 기본 개념부터가 야금야금 잘 씹혀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형태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기본 개념의 성부터를 잘 쌓아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에요. 고난이도의 문제 유형을 많이 접근해봐서 문제 유형별로 내가 어떤 식의 사고를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스케치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는 누구든 노력을 하면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들. 여기는 노력 여와 상관없이 노력을 했는데 약간 빨리 그 감각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성과가 빨리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길을 좀 잘 뚫어서만 간다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아주 다양한 유형들을 이제 마스터를 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기말고사에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미 지금 중간고사 여기 이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상무고 같은 경우에 과학 종점학부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어떤 학교에서는 이걸 중학교 때 했어. 중학교 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부분만 한두 개를 하고 너네가 다 알아서 공부해와. 그래서 빨리 스킵하고 여기에 메인을 지져버리는 경우의 학교들도 있거든요. 이해되죠? 뭔 말인지. 왜냐면 중학교 때 이거 했고요. 이것만 고등학교 3명과 원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마음대로, 왜? 학교 선생님이 여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좀 더 해주고 싶어서 여기를 하기 위해서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 빨리 후딱 할 거야. 그리고 시험범위 여기까지 다 들어갈 거야. 이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경험상에 이러이러한 흐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이번 주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워낙 결석생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도를 막 중요한 부분을 빨리 지져버릴 수는 없어서 일단은 신경계 그리고 조금 여러분이 흡수하는 정도만 좋다. 그러면 신경계에서부터 호르몬까지 살짝 들어갈 수 있으면 해보는 거고 아니면 뭐 많은 건데 일단 그래서 신경계 파트를 들어갈게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페이지 몇 쪽이냐? 페이지 100쪽이네요. 딱 100쪽. EBS, 생명과학원. 자, 근데 물론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의 머릿속, 기억 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에 거기에 추가적인 살이 더 붙어 있고, 그럼 생명과학 원순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조금 더 인지해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연히 흥분의 전도 부분에서 들어갔던 것처럼 신경계라고 하는 건 신경세포들의 모임이죠. 그죠? 뉴런의 모임입니다. 뉴런이 여러 개의 신경세포라고 하는 뉴런이 모여 있어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해주는 형태들인데 이런 신경계를 크게는 두 개로 나누죠. 무슨 계? 무슨 계? 땡땡신경계, 땡땡신경계. 중추신경계. 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눕니다. 중추와 말초.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죠. 오케이? 자, 그리고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들도 역할에 따라서 뉴런을 크게 무슨 뉴런으로 나눴죠. 뭐뭐뭐로 나눴습니까? 이렇게 생겼던, 그래서 쭈꾸미처럼 가운데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있었던 감각뉴런과, 맞죠? 감각뉴런 이렇게 생겼어요. 감각뉴런 마리스 갖고 있고, 가지돌기 되게 많이 들어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수성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얘네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럭지가 길게 자라나 있는 얘가 있었습니다. 그죠? 얘도 마리집이 있어요. 근데 쟤만 마리집이 없었어요. 가운데 있는 얘만. 맞죠? 그럼 여기가 무슨 뉴런? 구심성 뉴런. 그죠? 정보가 외부에서 피부든 눈이든 귀든 외부로 들어가는 구심성 뉴런. 그 다음 여기는 연합 뉴런. 통합해주죠? 그죠? 연합 뉴런. 근데 여기는 정보들이 자,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근육에 연결돼서 액션을 수행하게끔 해주는 운동 뉴런이죠. 그죠? 운동 뉴런, 다른 말로 원심성 뉴런. 바깥으로 정보들이 나간다 라고 하여 원심성 뉴런. 너는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보가 들어가고 나갔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걸 주로 연합 뉴런이 많이 모여있는 메인 CPU와 같은 장소야. 그지? 이렇게 저렇게 라고 명령을 만들어주는 연합뉴런이 많이 모여있는 곳. 거기를 뭐하고 뭐 두 가지가 있었죠. 머리 쪽과 몸통 쪽. 뇌, 척수. 그죠? 그리고 이 뇌를 또 기능적으로 나눠서 5개의 영역으로 나누죠. 그죠? 중추신경계를. 중학교 때 배우셨던 것까지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더듬더듬 해봅시다. 제가 주요한 부분들을 많이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 각을 잡고 진도를 좀 빼놓습니다. 자, 이렇게 뇌 단면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당연히 자, 외부로부터 정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합뉴런의 가장 바깥쪽들이 이 겉에 부분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겉부분으로. 그죠? 뉴런인데 뉴런의 핵을 가지고 있는 저기 저 부분을 우린 뭐라고 했었습니까? 뉴런의 하나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저기 저 부분 5음절로 신경세포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곳이 뇌를 구성하는 바깥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밖에서 보게 되면 이 겉의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보이냐면 회백색을 띠게 됩니다. 겉질이 회백색. 회백색. 네, 회백색을 띠고요. 오히려 이 연합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있는 것, 즉 꽃다발처럼 꽃다발이 겉에는 꽃송이들이 많이 보이지만 안으로는 꽃의 줄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꽃줄기들이 이 연합뉴런의 뭐예요? 이런 축삭돌기들, 그죠? 네, 많은 신경돌기들이 깊숙이로 들어있어서 이 속질은 백색질들입니다. 백색질. 왜? 신경돌기들이 이 내부에 많이 존재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겉부분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 대뇌. 맞죠? 겉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뇌 영역이 어디고? 대뇌고. 그죠? 대뇌. 그죠? 그리고 그 대뇌 영역을 또다시 굳이 나눠보자면, 대뇌 영역을 굳이 나눠보자면, 앞에 이맛박 앞쪽, 그죠? 위치적으로 이맛박 앞을 전두엽, 그죠? 뒤쪽을 후두엽, 그죠? 여러분 어디 보시면서 따라오시냐면 101쪽 아래쪽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 101쪽에 있는 아래쪽이 지금 대뇌 겉질의 이제 위치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야. 대뇌는 주로
고등 정신 활동을 수행하는데 사고하고 추리하고 연산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그지? 고등 정신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데 앞에 해당하는 여기 부분이 전두엽이며, 전두엽은 연산, 기억, 추리, 판단 등의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전두엽에서 여기 이쪽 앞쪽 정수리 부분 있죠. 네, 여기를 우린 두정엽이라고 합니다. 두정엽. 많은 행동적인 명령들을 해결해줍니다. 팔 들어, 다리 들어, 뭐 움직여, 이렇게 무릎 굽으라 이런 식의, 그지? 두정엽 부분이며, 전두엽에서 이제 빛이 약간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부분 쪽에 대부분 눈탱이가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눈알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여기 부분이 다 대뇌 부분인데, 그죠? 앞쪽에 전두엽, 여기에 두정엽,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뒤통수 쪽이 후두엽이겠죠. 후두엽은 우리 뭐 이제 뇌파 분석 같은 걸 통해서 확인을 해봤었을 때, 후두엽은 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거나 어디를 멀리 풍경을 보고 있다거나 할 때 많이 활성화돼. 그래서 후두엽은 시각적 연합령,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해주는 시각연합령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후두엽이야. 되죠?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약간 중간 부분에 귀 쪽이 있는 곳 위쪽에 해당하는, 귀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 이 부분 파트가 있겠죠. 이쪽을 우리 귀, 이제 좌측두엽, 우측두엽이라고 할 건데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주로 대뇌 부분을 위치적으로 나눠봤어. 그리고 연글 봤더니 측두엽은 주로 청각적, 귀 위니까 청각적 연합령, 청각적 정보를 수집을 해서 판단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주는 게 청각연합령이 있더라. 대뇌 겉질의 역할들도 기억해두세요. 당연히 수능형 문제에서,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합뉴런이 많이 모여서 주로 외부로부터 왔던 정보를 처리해주는 역할들이 있고요. 그 여러 뇌 영역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들을 처리해주는 대뇌 부분만 먼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봤습니다. 길이 잡힌가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뇌 부분에 지금 대뇌 부분을 설명해드렸고요. 자, 당연히 연합뉴런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고등 역할을 처리하겠죠. 그러면 이 뇌나 척수도 연합뉴런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척수는 어디 있냐면, 척수는 방금 머리 쪽에가 뇌에 이렇게 있어요. 몸통 있죠. 네모난 몸통. 우리가 그 몸통 안에도 마찬가지 긴 신경다발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긴 신경다발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연합뉴런 많이 모여있는 거라면, 걔네들이, 그죠? 여러분의 뼈,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구부러졌다 펴졌다 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행히도 마디마디로 나뉘어져 있는 뼈들이 이 척수를 보호하고 있죠. 뼈가 뭐예요? 뼈가? 척추예요. 척추라는 뼈 내부에 들어있는 긴 신경 다발이 척수고요. 여기는 연합뉴런이 많이 모여있는 형태들이라면, 이 척추라고 하는 뼈 마디마디 사이로 운동뉴런과 감각뉴런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운동뉴런과 감각뉴런이 살짝 틀까? 덥니? 살짝 틀까? 그지? 잠깐만, 문은 닫고 한번 22도로 한번 틀어보고, 아니 18도로 틀었다가 추워지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워낙 성능이 좋아서 고성능 18도로 틀어놓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상쾌함을 위해서 척추는 마디마디 뼈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척수라는 신경 다발로 연합뉴런이 많이 모여있는 곳인데, 척수가 연합뉴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그 연합뉴런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외부 정보들이 이제 몸통 쪽에서, 그죠? 뭐 파리가 여기 앉았어, 아니면 모기가 물린 것처럼, 모기에 물린 것처럼 누가 앉아서 따끔한 느낌이 들어. 그 따끔하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이 감각류를 통해서 어디로? 우리의 척수를 거쳐서 이제 대뇌까지 가서 판단하겠죠. 그러면 이 경로로 흘러 들어갈 건데, 그렇게 들어갈 때 척수의 해부학적으로 어떤 신경과 어떤 뉴런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봐봤더니 척수 단면을 이렇게 잘라봤어. 그럼 척수 단면을 자른 그림들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 척수 단면을 자른 문제들은, 자, 자른 형태들은 척수 단면의 그림이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어디냐, 배기 쪽 아래쪽, 배기 쪽 아랫부분에 있어요. 척수 단면 그림을 한번 봐볼게. 아까 뇌의 단면 그림도 겉질과 회백질, 겉질과 속질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척수 단면의 모습은 이렇게 약간 엉덩이 뭐냐, 그죠? 이렇게 긴 파이프라인인데, 긴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단층으로 딱 자른 모습으로 봤었을 때 단면이 약간 엉덩이 모양처럼 이렇게 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배 쪽 단면이에요. 여러분의 배 쪽 단면.
긴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얘가 있습니다. 얘가 척수인데 얘가 이제 내 얼굴 쪽이 여기 있고 대급박 쪽이 여기 뒤에 있어. 얘를 이렇게 단면을 딱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을 때 배 쪽 부분이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는 배 쪽 부분이 전근이고 등 쪽 부분이 후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잘랐는데 엉덩이 골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오히려 어디 부분이냐면 전근이야. 전근. 배 쪽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엉덩이 하면 뭔가 엉덩이처럼 엉덩이 모처럼 보이니까 등 쪽을 연상할 수 있는데 여기가 반반한 쪽, 배 쪽 부분이고 앞전자를 써서 전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척수 단면의 전근. 그 다음에 이렇게 반반한 곳이 오히려 등 쪽, 여기를 후근. 후근이 아니라 후근. 뒤자를 써서 후근. 그리고 자 겉에는 당연히 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이 여기 이제 척수에 내에 들어있는 연합뉴런에서 판단을 할 건데 이거는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관찰해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야. 자 등 쪽으로가 서로 한 쌍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정보들이 들어가게끔 하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어. 등 쪽으로. 이렇게 생긴 아이가 무슨 뉴런이야? 감각? 네,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중간에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있잖아,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정보가 들어가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약간 이 지체처럼 이렇게 진한 색으로 보이고는 여기 쪽에서 해결한 다음에 그죠? 여기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안쪽으로 이렇게 정보들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오케이? 여기 거쳐서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척수를 거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척수에서 명령을 받아서 바로 배 쪽에 뻗어 있는 누구에게? 운동 뉴런에게 야 너 즉각적으로 뭐 해? 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바로 행동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등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등 쪽으로는 주로 감각 뉴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척수에서. 이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등 쪽 부분에 감각 뉴런이 연결되어서 정보가 들어오고 여러분이 중 3학년 때 배우셨던 무릎 반사.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난 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발 잘 까지잖아요. 무릎이 약간 폭 들어가 있는 여기를 탁 치면 탁 바로 액션이 일어나죠. 이거 무릎 반사. 그지? 이 무릎 반사는 이제 여기를 딱 쳤었을 때의 무릎 아래쪽 여기를 탁 쳤었을 때의 이 감각 뉴런이 등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배 쪽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 여기 있는 운동 뉴런과 여기 있는 운동 뉴런에게 각각 명령을 주는 거야. 너는 수축, 너는 이완. 그래서 다리를 딱 들어올리는 형태로 바로 나타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무릎 반사인데 내 몸을 수그리게끔 해주는 형태의 행동이 나타나면 내가 많이 다쳐 내 개체가 발을 이렇게 약간 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툭 하면서 덜 다칠 수 있죠. 어찌 보면 개체의 위험성, 개체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반사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무릎 반사라고. 그래서 방금 무릎 반사의 경로를 배우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척수에 무릎 반사, 척수가 명령을 내려주는 반사 중에 무릎 반사가 있는데 여기를 뭐 대문자 A, 여기를 뭐 대문자 B, 여기를 뭐 대문자 C, 뭐 D 이렇게 썼다라고 합시다. 여기 뭐 이제 뇌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랬었을 때 여기를 툭 치면 A, B, C 경로로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행동에 나타나더라. 다리를 들인 형태. 근데 기억하실 거 방금 이쪽도 근육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근육이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쪽 근육으로 뻗어서 나오는 척수에 운동 뉴런이 있고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이쪽에 운동 뉴런이 있으면 여기는 골격근을 수축해야 여기는 이완해야 다리가 들어 올려져. 이렇게 그런 형태로 액션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수 반사까지 설명을 마저 해드렸습니다. 척수의 단면까지. 그리고 한 번만 더 정리. 그러다 보니까 척수의 어디는 겉부분은 그죠? 척수의 겉질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여기 A라고 하는 감각 뉴런에 주로 신경세포체가 모이는 게 아니라 주로 뭐 축삭도기 부분이 모여서 축삭도기 끝부분이 약간 배치되어 있는 거죠. 겉질에. 그래서 척수의 겉질은 색깔이 무슨 색깔? 백색질입니다. 대뇌와 반대예요. 정반대. 오히려 척수의 속질이 연합뉴런의 신경세포체들이 막 여기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연합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있어서 회백색을 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도 기억을 하시고 척수의 무릎 반사도 기억을 하시며 그죠? 그리고 예전의 기억을 더듬더듬 해보면 저 무릎 반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무조건. 그죠? 조건 반사가 아니라 무조건 반사죠.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학습된 형태의 대뇌를 거친 게 아니라 그죠? 대뇌가 아닌 다른 뇌 영역에서 명령을 내려주는 것들이 여러 즉각적 반응이 나타나는 게 무조건 반사입니다. 그리고 척수가 또한 명령을 줘서 뜨거워하고 피하는 것도 회피 반사도 마찬가지. 척수가 명령을 내려주는 무조건 반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그림을 인지를 잘 해두시고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그 배기 쪽 아래 더 들여다보겠죠? 배기 쪽 아래 더 들여다보기 그런 형태처럼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수와 반사들 부분. 오케이. 그래서 피부랑 연결된 감각유랑 그다음에 액션을 수행하는 이제 운동유랑 연결된 부분, 척수 방사의 경로와 의식적 반응형. 의식적 반응형은 항상 뇌 부분을 항상 거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뇌의 단면과 척수의 단면까지를 먼저 설명해드렸고, 그죠? 등쪽 부분, 배 쪽 부분 설명까지 인지해드렸으니까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수준을 조금 아울러서 전체적인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좀 마음이 급한가 봐. 왜냐면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외울 시간을 좀 준 다음에 쪽지 시험도 좀 보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이번에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기억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 내가 많이 설명해줘야 또 머릿속에 많이 남을 거라.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야금야금 너무 빨리 나간 것 같다 싶으시면 이제 약간 브레이크를 하세요. 네. 자, 보시면 일단 그래서 자, 중추신경계는 크게 뇌하고 척수. 그죠? 뇌도 척수도 연합뉴런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말초신경계.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되게 깊숙하게, 디테일하게 인지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뭐 여기 중추신경계 위치랑 기능 외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말초신경계는 크게 인지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생명과학원에서는 말초신경계에서 디테일하게 많이들 언급을 합니다. 말초 부분. 그러니까 말초 부분 큰 숲을 보도록 하셔야 돼요. 예전엔 그냥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대뇌가 어디 있고 간뇌가 어디 있고 막 중간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들을 주로 외우는 게 중3 수준이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은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체성과 자율까지를 다 아울러서 조금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큰 그림을. 그럼 큰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일단 자,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건 또다시 뭐와 뭐로 나누냐면 해부학적으로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눠. 뇌신경과 척수신경,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똑같은 아이를 명명을 해줄 때 뭐 또 뭐라고 나뉘냐면 체성신경계와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로 나눠. 체성신경계와 말초를 다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자, 일단 해부학적으로 읊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뭔지 보자. 자, 뇌하고 척수라고 하는 건 연합뉴런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라고 했었어. 뇌하고 척수는 연합뉴런만 모여있는 곳. 그 다음에 척수도 연합뉴런만 모여있는 곳. 그죠? 근데 그 연합뉴런이 무선으로 야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이렇게 처리해라고 명령을 주지는 않죠. 외부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구심성 뉴런의 보고를 받아야지만 걔네들 소유로 사고를 해서 그 다음에 운동뉴런에게 명령 내려서 야 너 쭈그려, 야 너 발로 차, 야 너 지금 때려 막 이렇게 명령을 주겠죠. 그쵸? 그래서 자, 뇌신경이라고 하는 건 얼굴 쪽에 뇌라고 하는 장소로 정보들이 들어가게 하는 감각뉴런들이 있겠지. 맞죠? 그죠? 뭐 이렇게 눈에서부터 정보들이 들어가는 시신경, 귀에서부터 정보들이 들어가는 청신경 다. 그지? 청각신경, 시신경, 후각신경 얼굴 쪽에 펼쳐져 있잖아. 그래서 뭐 화학적인 물질 뭐가 들어온 것 같아, 아니면 쟤는 어떤 색깔을 보이고 있어, 쟤는 어떤 소리야 라고 하는 그 청각적 정보랑 시각적 정보랑 후각적 정보가 다 얼굴 쪽에 뻗어 있잖아. 그래서 얼굴 쪽에서부터 뻗어 들어가는 감각신경과 얼굴에 그래 너 어떠한 것 같아, 쟤 내 스타일인 것 같아, 겁나 잘생겼네, 키 크고 윙크해 라고 해서 윙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얼굴에는 근육을 움직여서 윙크를 한 거잖아요. 윙크해 라고 해서 윙크를 하게 된 것도 운동뉴런의 명령을 내렸죠. 그죠? 그러니까 얼굴 쪽에 뻗어 연결되어 있는 감각뉴런과 얼굴 쪽에 뻗어서 연결되어 있는 운동뉴런을 다 합하여서 우리는 그걸 뭐라 한다? 얼굴 쪽이니까 뇌 쪽에, 뇌라고 하는 쪽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얼굴 쪽에 연결된, 뇌 쪽에 연결된 감각뉴런과 뇌에 연결된, 얼굴 쪽에 연결된 운동뉴런 쌍을 합하여서 우린 다 뇌신경이라고 해요. 이와 비슷하게 몸통 쪽에서부터 외부 정보들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감각뉴런이 있겠죠? 그죠? 이 마디마디 사이니까 이게 지금 뼈들이 있다 보니까 총 이 마디마디 사이로 정보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마디마디 사이에서 정보들이 나와요. 32개의 뼈. 그래서 31쌍이 있습니다. 오케이? 정보들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감각뉴런. 정보들이 연합뉴런의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액션해? 라고 하여 액션되어서 수축되거나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운동뉴런이 있겠죠. 이 감각과 운동뉴런을 합하여서 감각뉴런과 운동뉴런들을 합하여서 우린 그것을 뭐라 해? 척수신경이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몸통 쪽에 뻗어있는 정보들이라는 감각, 몸통에서 나오는 이 정보들이 뻗어있는 게 운동. 그게 척수에 연결됐기 때문에 척수신경이야. 감각과 운동신경쌍이. 얼굴 쪽에 연결되는 감각과 운동신경쌍이 뇌신경이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보기에는 뭐 어렵지 않네 라고 하실 수 있어도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헷갈립니다. 그림을 보고서도 헷갈려요. 그리고 얼굴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감각과 운동신경 쌍이 총 몇 쌍이냐면 우리 12월달 며칠까지 있어요? 31일. 네, 31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12월 31일로 기억하세요. 얼굴 쪽에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 쌍, 감각과 운동신경 쌍이 총 12쌍이 있고요. 척수신경 몸통 쪽은요 32개의 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척수 그 마디마디 사이로 정보들이 더 나오는 감각과 운동신경 쌍에서 31쌍이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그지 몸통 쪽에 연결된 건 31쌍, 얼굴 쪽은 12쌍. 그죠? 오케이? 네, 12쌍과 31쌍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해부학적으로 구조로. 자, 그래서 말단부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거야. 중추는 아니지 당연히.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중추신경계는 아니야. 중추라고 하면 연합뉴런들만을 말해야 되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연결되는 이 뇌신경과 척수신경들 중에 해부학적으로 연결되는 뇌신경과 척수신경들 중에 무엇이냐? 여기에 존재하는 운동뉴런만 뽑아서. 오케이? 이 뇌신경이든 척수신경들이든 그것들이 감각과 운동신경 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실제 팩트야. 네, 우리의 말초신경에는 다 들어가게 하는 정보, 나가게 하는 정보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말초신경에는. 근데 그들 중에서 운동신경만 뽑아서 그 운동신경이 주로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근육이고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의 심장근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그죠? 내가 숨을 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심장이 멈추진 않잖아요. 걔는 그냥 계속 태어나자마자 계속 자동차로 돌아가는 엔진인 거니까. 심장근과 무슨 근은 내장근은 불수의근이야.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이야. 불수의근이야. 근데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쟤 때릴까 말까. 목이 잡을까 말까 막 하는 골격근 있죠. 팔 들어 다리 들어 팔들과 다리에 붙어있는 근육들. 걔네들은 골격근인데 걔네들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야. 크게는 세 종류로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크게는 세 종류가 있는데 골격근은 불수의근. 얘네들이 불수의근.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이니까 불수의근. 골격근이 수의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크게 불수의근과 수의근으로 나눴었을 때 여러분의 이 운동신경, 여러분의 몸에 연결된 운동뉴런들 중에 그 운동뉴런이 어디에? 심장근, 내장근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냐? 그 운동뉴런이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냐로 크게 두 개로 나눠. 오케이? 자, 이건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뇌에 붙어있는 감각과 운동이냐, 몸통 쪽에 붙어있는 감각과 운동이냐로 나눈 거고, 뇌신경, 척수신경은 그 뇌신경, 척수신경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도 구분하냐면 얘네들 중에 운동뉴런 중에 우리 몸에 연결되는 운동뉴런 중에 그 운동뉴런이 결국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우리의 주로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냐? 내 의지대로 못 움직이는 내장근과 심장근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냐로 나눕니다. 오케이? 그래서 심장근, 내장근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라고 한다면 대뇌의 명령을 받진 않지만 다른 뇌의 명령을 받아서 빨리 뛰게끔 해진 거다. 최종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게 한다거나 심장이 천천히 뛰게 한다거나 내장이 연동운동을 잘 한다거나 못한다거나. 오케이? 이렇게 내장근, 심장근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를 우리는 그걸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자율이라고 쓰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자율신경계를 액센트를 줘서 읽은 거야. 자율신경계. 그죠? 오케이? 자, 내장근, 심장근에 연결된 운동신경이 내장근, 심장근에 연결되는 형태들이 자율신경계.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운동뉴런들 중에 주로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준 형태의 행동을 보이는 게 채성신경이에요. 졸려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크게 요렇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국어적인 표현에서 예를 들자면 골격근은 채성신경계에 속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체성신경에 속하는 거야. 그리고 자율신경계 저 두 개 안에 또 디테일하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눕니다. 자, 제가 말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표정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104쪽 한번 봐봐요. 104쪽. 와, 나 벌써 한 30분 혼자 찌끄는 거야? 자, 오늘 잠깐만 풍량을 좀 낮춰볼게요. 추워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자, 거기 104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104쪽. 제가 본격적으로 여기를 설명하겠죠, 이제. 그죠? 여기를 설명할 건데, 여기를. 심장근, 내장근에 연결되어 있는 게 자율신경계인데요. 이 자율신경계는 또 다시 두 개의 신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신경도 모두 다 각각 다 운동신경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운동신경 역할을 수행해요. 운동신경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자율신경에는 크게 두 종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둘은 기량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시험 기간 때 나도 모르게 너무 긴장이 돼서, 그죠? 자, 뭐 조금 각성의 상태를 계속 오래 유지하려고 막 레드불, 그죠? 핫식스 막 섞어가지고 칵테일 해가지고 막 드시는 경우들이 지금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1 기말 때 처음 학교 시험을 시작하는 그 시기 때쯤은 아, 친구도 못 나오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다가 한 번 시험을 망해버려가지고 그 뒤로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각성의 상태를 인위적으로 우리 몸에서도 스스로 각성의 상태들이 생깁니다. 내가 위급하고 뭔가 J자형 인간인데 뭐 P자형 인간은 또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J자형 인간인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해야 되는데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마음이 급해지면서 혼자 막 텐션이 막 올라가면서 막 이거 막 뭐 빡빡빡 돌아가는 그런 상태. 또는 조금 더 격하게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위급하고 위험한 상태일 때 그걸 내가 인지했다. 막 바삐 뭔가를 움직여서 내가 도망가야 될 거 같잖아. 막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막 이렇게 심장이 막 겁나 막 터질 것 같고 막 그죠? 예전에 내가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성시경이 누구지 몰라서 성시경이 이해가 안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아직은 뭐 제가 물론 결혼을 했지만 예전에 네 맞아요 이상형은 그죠? 말 겁나 잘하고 조리기 잘하고 키 크고 덩치 큰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습니다. 좀 미니미 성시경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부부예요, 맞아요. 자, 미니미 성시경이 약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다른 애들은 못 믿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말 겁나 잘하시고 아무튼 네, 재밌는 선생님이 계세요. 여튼 그러니까 근데 성시경이 재밌는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성시경을 아나요? 다행이야.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 때, 그죠? 내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성시경이 꽃다발 털고 나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막 개소름 돋으면서 막 그게 언니도 그랬잖아. 언니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막 갑자기 막 언니한테 프로포즈 한다고 막 들으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막 그랬겠잖아. 그죠? 혹시 드라마 봅니까? 눈물이에요? 못 봤죠? 못 봤어요. 정조리 나중에 하시면 돼요. 아무튼 뭐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딱히 없어. 안타깝네. 웹툰은 아니겠죠. 아무튼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있으면 그렇게 그래 실존의 인물을 좋아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식이 나는 알 일도 없잖아. 막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그러면 그죠? 나의 이상형이 뭘 따지고 안녕 나랑 결혼해 주겠니? 막 이렇게 한다 해봐. 그러면 막 심장이 터질 거 같잖아. 막 긴장 텐션이 막 올라 그때잖아. 또는 뭐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막 시험을 겁나 뒤지게 막 공부 열심히 했어. 내가 한 문제만 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한 문제 봐야지 하고 잠을 딱 자고 있는데 10시야. 눈을 떴는데 학교를 못 갔어. 그때는 이제 처음엔 심장이 덜컥했지만 나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완전히 망한 상황이니까. 근데 마치 망하지 않은 상황. 얘가 9시까지 학교를 들어갔는데 눈을 딱 떴는데 한 8시 한 30분쯤 떴어. 그때는 텐션이 확 올라가면서 막 어찌됐든 갈 수 있잖아. 대충 가긴 가야 되니까. 막 그럴 때 막 눈 막 이렇게 옷 입고 다 입고 막 이런 상태. 최고의 각성의 상태. 그걸 유지하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겁나 말이 길었지만 자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각성 상태와 긴장 상태를 되게끔 해주면 그 반대로 그 각성과 긴장 상태만 계속되면 안 되겠죠. 우리 몸이 이제 심장 박동이 천천히 뛰면서 좀 다운이 되면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안식과 편안하게. 이게 밸런스가 되게끔 유지되게끔 하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 심장 박동은 천천히 작동이 되면서 릴렉스 이완이 반복돼요.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막 굉장히 막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잠을 자야 이제 여러분도 아마 시험 기간을 지나왔으니까
이제 잠을 자야지만 이 뇌가 다시 재리셋이 되면서 다시 뭔가를 더 집어넣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잠자는 동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잠을 안 자면서 미루면서 잠을 쪼개면서 막 공부를 벼락치게 하면 오히려 효과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는 동안 뇌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게 되는 그 기회를 잃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 하니까 좀 잠이라도 자야 되겠다 해서 누워있고 싶은 누워서 이제 잠을 자야지 청했지만 잠이 안 와. 네, 되게 막 긴장되고 막 그렇게 막 위급하고 무서운 상황에서 잠이 잘 안 오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잠을 자야지라고 할 때 막 따뜻하게 우유를 데펴 먹고 자라거나 아니면 막 족욕을 하고 자라거나 이런 말 하잖아. 또는 그 뭐 이렇게 ASM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거 막 들으면 막 몇 초 만에 잠이 온다. 아니면 그 막 슈츠 같은 거 보면 막 10초를 들숨, 그 8초 천천히 내쉬고 막 이렇게 호흡을 천천히 하게 되면 좀 잠이 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부러 우리 호흡이라고 하는 운동을 늦춤에 의해서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를 끌어다 주는 거야. 부교감 신경이 오히려 작동하게 되면 호흡 운동이 천천히 일어나면서 동시에 호흡 운동이랑 심장박동 속도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걸 관상해 주는 게 연수니까. 그래서 호흡이 천천히 일어나다 보면 심장도 더불어서 천천히 순환되게 되고 우리 몸의 부교감, 릴렉스 이완을 하게끔 해주는 게 작동이 같이 되면서 조금 교감이 다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두 개가 우리 몸에 어떤 반대의 작동을 해줍니다. 물론 그 두 개가 반대 기능을 수행해주니까 기량적으로 조절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진 않겠죠.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게 되면 하나 업인데 하나는 다운이면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0이잖아. 0의 값을 수용하지 않고 그죠? 너무 많이 텐션이 높아지겠으면 교감 너 찌그러져 그만 나오고 부교감아 너 빨리 나와서 얘 업됐던 거 좀 다운시켜서 원래 평타로 되게끔 해줘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정반대되는 형태로 작동되게 하는 거 그게 기량적 조절입니다. 호르몬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설명이 살짝 104쪽 아래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에 나온 설명이라 따로 쓰진 않을게. 한번 읽어만 볼게. 맨 아래쪽에 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고 땡에서 기량작용 나와야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특정 기관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하여 항상성 유지에 기여한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 오케이? 항상 일정한 상태의 호흡 운동 상태, 그죠? 심장박동 속도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너무 높게 유지가 되면 교감신경 때문에 교감 너 찌그러져, 부교감 너 나와가지고 올렸던 거 텐션 내려봐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작동되더라.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공간이 좀 좁으니까 여기 좀 쥐었다가 교감하고 부교감신경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잡을게요. 교감과 부교감신경은 어떠한 거라고요? 자율신경이라고요. 두 개의 뉴런으로 이어져 있는 형태인데 여러분 거기 중간 부분의 표 104쪽 중간 부분 표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뉴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뉴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중추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런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뉴런으로 이어져 있는 건데 이쪽 이 사이사이를 보통은 우리가 뉴런과 뉴런의 틈을 시냅스 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신경계에 해당하는 교감과 부교감을 설명할 때만 얘네들을 신경절이라고 표현해요. 신경절. 두 개의 뉴런으로 이어져 있는 얘네들을 신경절. 그래서 교감신경을 설명할 때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짧다. 교감을 설명할 때는 반대로 부교감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길다. 중추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긴 게 부교감, 짧은 게 교감.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운동신경의 역할을 수행한댔잖아. 그죠? 왜 운동신경 역할이냐면 얘가 지금 심장이 연결돼 있다거나 이쪽이 뭐 다 심장 아니면 또 어떤 위 뭐 이렇게 각각의 이제 명령을 받아 행동을 하게 하는 기관하고 연결돼 있어. 오케이? 심장이나 위나 호흡들 아니면 방광들 각각의 기관에 각각 이렇게 뻗어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자, 심장에 지금 막 CO2가 많은 상태요라고 외부의 정보들이 중추로 보고되게끔 해주는 그런 게 아니야. 얘의 스위치를 딱 켜서 야, 너 빨리 뛰어. 네, 알겠어요. 야, 너 천천히 뛰어. 네, 알겠어요. 그렇게 행동을 해주는 거야. 이 심장 상태가 이럽니다라고 외부에 있던 정보들이 안으로 보고해주는 형태가 아니고요. 오케이? 위가 이런 상태예요. 아니면 방광이 이런 상태에서 이 외부의 상황을 감각기관의 상황을 보고해준 형태의 뉴런이 아니라고요. 감각 뉴런이 아니라고요. 네? 야, 여튼 명령은 여기가 중추가 알아서 명령을 주는 거니까 너 빨리 뛰어. 네? 너 천천히 뛰어. 네? 이렇게 해준 형태라고.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액션을 해준 형태라고 기억하시고, 그러면 아마 전에 시험범위에서 운동 뉴런의 말단에서 근육에게 명령을 줄 때 뿌려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었을 거예요. 운동 뉴런의 말단에서 점점 탈변국이 막 이어서 내려오니까, 그죠? 시냅소포가 발달하고 여기 근육까지도 액션해서 뭔가를 뿌려줍니다. 근육세포. 이 시냅스 소포 안에 들어있는 주로 무엇이 많이 들어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주로 여기서 많이 나온 형태들의 신경 전달 물질은 뭐였나요?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흥분에 전 다른 안 했어요? 했는데 안 배웠어. 혹시 5글자 로 시작하는 거 아세틸콜린. 네, 그 아이예요. 그 아이예요. 아세틸콜린이 주로 많이 들어있으니까 뭐 뇌에 들어있는 뇌 연합 뉴런 말단에 뭐 G, BA, 뭐 여러분 뭐 도파민, 엔돌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들도 운동 뉴런, 연합 뉴런에 많이 들어있는 연합 뉴런들끼리 자신의 그 다음 시냅스 틈으로 분비시키는 다양한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야. 도파민도 있고 엔도핀도 있고 여러 개 막 엔도핀이 솟구친다. 그리고 막 쇼폰 많이 보면 막 도파민 중독되어 있다. 막 이렇게 강한 자극 막 이렇게 마약 도파민 자극 막 이런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각각의 우리 인체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들이야. 도파민, 엔돌핀, 오케이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운동 뉴런의 말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 물질이 그 시냅소포 안에 들어 있어서 그 다음으로 뿌려져 가지고 작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자율신경계들 다 무슨 뉴런의 역할을 했어? 감각 뉴런의 역할이 아니라 운동 뉴런의 역할을 수행한댔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뉴런의 이 뉴런, 신경절 이전 뉴런의 말단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뭔가를 보고를 해줄 때도 얘가 분비돼서 그 다음 뉴런 토스, 탈분국이 이어지는 거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정보들이 쭉 가가지고 그 다음 뉴런까지도 또 정보들이 흘러가게 할 때도 여기도 똑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 둘 다 역할이 운동 뉴런이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신경절과 여기 신경절에서는 둘 다 동일하게 뭐가 분비된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 그런데 아까 내가 기량작용한댔잖아. 자율신경계들이. 그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기량작용이. 하나는 표적기간 똑같아. 심장은 똑같은데 어떤 아이가 분비가 되면 심장 벌렁벌렁 빨리 뛰라는 거고, 어떤 아이가 분비되면 벌렁 천천히 뛰게끔 명령을 주는 거다. 이제 맞닿아 있는 장소의 표적기간은 똑같은데,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구분해? 최종적으로 분비돼서 나오는 이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가 만약 똑같다면 얘는 판단하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분비되는 이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가 다른 거야. 그래서 자, 누구는 부교감신경은 여기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여기서도 똑같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이 심장 입장에서는 아세틸콜린이네, 그걸 수용을 하게 되면 나보고 천천히 심장 뛰라는 거구나 라고 행동이 나타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운동 뉴런의 역할을 하니까 너가 아세틸콜린이 분비됐어, 그 다음 신경절 이후 뉴런도 이제 뭔가 명령을 주겠는데, 여기서는 주로 아세틸콜린이 아닌 에피네프린. 근데 에피네프린은 실제적으로 호르몬 이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까 3단원 전체를 배울 때 호르몬도 배운다고 했었잖아요. 호르몬. 그 호르몬에 어디서 부신의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에피네프린인데요. 그 호르몬과 화학적 구조가 너무 유사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 그래서 그것과는 약간 비슷한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CH4가 CH3가 있다 없다의 그런 차이일 거야. 그래서 호르몬과 비슷해. 에피네프린이랑 호르몬과 비슷하긴 한데 호르몬은 아닌 신경전달 물질이다 라고 하여 노루, 유사한 이란 표현이야.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분비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물질의 차이에 의해서 심장이라는 하나의 표적기관, 위라는 표적기관, 또는 뭐 방광이라는 표적기관에서 나보고 지금 역할 빨리 하라는 거구나, 아니면 천천히 하라는 거구나 라고 나눠서 판단해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반대되는 작동들이 수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다 했고요. 지금 54분이니까 6분만 쉬었다가, 그죠? 6분만 쉬었다가 여러분 배고 쪽 있죠? 배고 쪽을 여러분에게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아까 중추신경계 부분을 조금 마저 마무리 좀 할게요. 6분만 쉬었다 합시다. 8시 땅 되면 중추신경계 마저 설명을 듣고 자율신경계가 어디서부터 뻗어서 나와서 각각들이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지금 이렇게
중추신경계 부분이 이렇게 혹처럼 약간 훅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넓고 주름이 많이 져 있는 이 부분이 어디? 되네. 그죠? 고전 정신활동을 담당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적고 좁은 부분이긴 한데 주로 안구운동, 눈의 안구운동이랑 홍채 반사를 관장하는 곳이 약간 이쪽이 푹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오케이? 그 부분 쪽, 푹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쪽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린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있다. 넓은 내 영역이 여기가 대뇌였었다면 대뇌의 우리 몸 가운데 부분이다 라고 해서 여기를 중뇌로 기억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중간뇌라고 나와 있는 교과서 책도 있었는데 중뇌, 중간뇌 같은 표현입니다. 중간뇌, 중뇌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대뇌가 있고 여기가 중간뇌가 있으면 그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간뇌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요 위쪽이 시상, 아래가 시상하부라고 하여 이렇게 생긴 이런 형태의 부분이 사이 간자를 써서 간뇌입니다. 간뇌, 대뇌, 중간뇌, 간뇌. 네, 그리고 대뇌의 뒤통수 부분 쪽으로 마치 작은 또 하나의 방처럼 연결되어 있는 작은 곳 있죠? 여기가 소뇌예요, 소뇌. 된가요? 대뇌, 그죠? 그 다음에 소뇌, 간뇌.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쭉 뻗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여기가 있겠죠? 이 부분이, 자, 여기가 연수인데요. 연수. 중학교 때는 여기 5개의 영역까지만 배웠어요. 연수.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가셔서 학교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거기를 잡아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자, 뇌교라고 해요. 하여 약간 통통한 부분 있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통통한 부분 여기 전체를 여기 뇌교보다 아래쪽이 연수고요. 뇌교 쪽 여기 이렇게 통통한 부분 전체 부분이 뇌교예요. 뇌교를 다른 말로 교내라고도 해요. 선생님 별로 교내 중요치 않지 않나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으로 우리 각각의 역할을 한번 봐봅시다. 한 장 넘기셔서 따라오셔도 돼요. 어차피 대는 진직했으니까. 자, 뒤쪽에 이제 한 장 넘겨서 이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게 되면 손에는 주로 어떤 것과 관련된 일을 합니까? 주로 수위 운동, 그죠? 근육 운동을 관장해주는 대뇌의 시각적 연합력과 함께 내 몸의 평형을 담당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죠. 주로 귀에 평형 감각기관이 있어요. 어디? 반고리관이나 전정기관. 그지? 반고리관은 내 몸이 어디로 회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손에게 줘. 그 다음에 전정기관 내 몸이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앞인지 뒤인지 기울어지는 감각들을 자 손에로 줘. 그래서 평형에 대한 명령을 주는 곳이 손에 줘. 대뇌의 시각적 연합력과 함께. 시각 연합력은 어디 있다고요? 대뇌의 후두엽 쪽. 대뇌의 시각 연합력과 함께 주로 내 몸의 평형을 담당해준 역할들을 수행하고요. 대뇌는 고중정신활동. 그죠? 간뇌는 주로 우리 몸에 어디? 호르몬이요. 우리가 이 다음 단원이 호르몬과 항상성 단원이죠. 혈당량, 삼투압, 체온 조절 등등등과 같은 그런 조절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 호르몬과 함께 호르몬 그리고 방금 우리가 배웠던 자율신경계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의 최고 조절 중추입니다. 최고 조절 중추가 어디예요? 간뇌.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최고 조절 중추. 그래서 어떤 특정 호르몬들이 항상성, 체온이 유지되도록 혈당량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호르몬에게 스위치를 탁탁탁 켜서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해준 역할들이 간뇌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간뇌 위쪽 부분이 시상이고요. 아래쪽이 시상하부입니다. 여기가 시상하부예요.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간뇌의 시상하부가 최고 조절 중추다라고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맞는 표현이에요. 간뇌의 이 아래쪽이 시상하부고 여기가 시상이에요. 시상. 또 시상하부를 더 디테일하게 구분지어서 막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내신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 경향에 따라서 조금 내신은 좀 챙겨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더라. 수능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시상하부의 역할들, 시상하부가 주로 자율신경계의 최고 조절 중추다 라고 하는 멘트들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뇌하수체도 있는데 뇌하수체는 내분비센 호르몬을 설명할 때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뇌교는 뭐냐면 연수와 간뇌 사이에, 즉 연수와 간뇌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원래는 연수가 주로 심장박동 속도와
심장아 너 빨리 뛰어. 아니면 너 천천히 뛰어. 심장박동 속도, 호흡 운동 속도. 이렇게 심장아 너 빨리 뛰어라, 호흡 천천히 일어나라, 또는 입과 관련된 무조건 반사의 명령들을 해주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주로 연수가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연수에 심장박동 속도가 어떨 때 빨리 뛰고 어떨 때 천천히 뛰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정보들이 인지가 돼야 되겠잖아. 그지? 그래서 혈중 CO2의 농도가 많은지, 혈중 CO2의 농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인지하여서 외부에 어떤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될 상황인 건지 천천히 뛰어도 될 상황인 건지를 감지해주는 게 뇌교야. 그러니까 연수의 호흡 운동을 약간 일부 맡아서 관장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명령을 내려주는 장소는 연수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얘가 거의 이제 외부 정보들을 보고해서, 그러니까 연합령이야. 외부 감각령. 호흡 운동이 빨리 일어나거나 천천히 일어나게끔 해주는 외부의 상황을 감지해주는 감각령들이 뇌교라고 한다면, 야 너 심장 빨리 뛰어, 야 너 심장 천천히 뛰어, 야 너 호흡 빨리 일어나, 호흡 천천히 일어나 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 것은 연수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뇌교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대와 연수 사이에 있고, 감각 정보를 시상으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특히 그 감각 정보 중에 뭐와 연수와 같이 조인해서 해준 역할들은 지금 혈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은지, 혈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으면 어떻게 되네? 이산화탄소 노폐물이잖아. 그래서 벌렁벌렁 심장의 펌프질 엔진이 막 돌아가게 하는 순환을 빨리 해줘서 많이 퍼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혈중 pH 농도가 낮아져서 산성화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막 벌렁벌렁 빨리 뛰게끔 액션을 해주는 거고, 혈중 pH 농도가 되게 낮아, 괜찮아, 그러면 천천히 뛰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인지하게끔 해줘서 위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서로 교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뇌교가. 그래서 연수의 일부 호흡을 관장해주는, 호흡을 판단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정보를 받아서 관장해주는 형태라면, 중뇌는 이쪽 부분이 눈탱이가 있겠잖아. 눈탱이, 밤탱이. 이렇게 폭 들어가는 곳이 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눈 쪽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주로 중간에는 뭐와 관련돼? 빛이 확 들어왔어. 그러면 동공을 이제 이완을 시켜서 동공을 그러니까 홍채를 이완시켜서 동공이 작아지게 한다거나, 빛이 부족해. 빛이 너무 부족한 어두운 상황에 그러면 동공을 키워야 되겠죠. 홍채를 수축시켜서. 그렇게 동공반사가 일어나게끔 해준 장소가 중뇌입니다. 동공반사. 그리고 여러분 눈을 감고 있더라도 어떤 양분들에 의해서 안구가 돌아가게끔, 그죠? 양분들을 흡수를 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안구 운동이 해주는 곳들이 중뇌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뇌가 이 관뇌까지 연결되는 중간 지점에 있잖아. 브릿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제일 먼저 뺨 싸다구를 뛰진 않죠. 의식을 잃을 때 막 이렇게 흔들어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목이 경추가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 수는 없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랜턴, 그죠? 빛 이렇게 핀셋처럼 되어 있는 걸로 빛 비춰서 동공반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거죠. 여기가 손상이 되면 동공반사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뇌 위쪽에 손상 여부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MRI까지 찍어보는 거고, 동공반사는 했어. 잠깐 의식을 잃었나 보다 하고서 약간 그 다음 처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중추신경계 역할들이 나눠진다. 여러분 중학교 때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안 외웠다면 디테일하게 꼭 챙기셔야 되고, 외운 용어, 그지? 용어의 정리가 가장 기본으로 선행돼야 돼. 거기에다가 중학교에는 안 나왔지만 고등학교 때 나오는 추가적인 부분이 뭐냐면 뇌줄기, 뇌간이라는 게 있어. 이건 어디 나와있어? 앞부분, 배 1쪽 부분에 뇌줄기, 뇌간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내신 여러분이 어떤 출판사의 문제집으로 지금 생명과학원을 하시냐에 따라서 좀 챙길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수능 모의고사 수준, 연합 학력평가 수준이랄지 수능 모의고사 EBS 기준에서는 뇌줄기는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대뇌는 쉬고 있어도 다른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의 중앙 처리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은 쉬지 않는 것들의 뇌 영역들 말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대뇌는 여러분이 꿈을 꾸면 꿈을 꾸지 않고 그냥 꿈만 꾸고 딱 자버리면 대뇌 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렘 수면이다, 비렘 수면이다 왔다 갔다 할 때, 그죠? 근데 이제 그 꿈을 꾸는 영역들은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 세계에서 대뇌가 계속 관장돼서 활동하는 거고, 대뇌가 심장을 계속 뛰게 한다거나 그런 명령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뇌를 제외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기관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서도 계속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뇌 영역들을 뇌줄기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뇌줄기 영역은 생명 유지에 중추, 또 그렇다고 해서 흑백 논리로 그럼 선생님 대뇌는 생명 유지에 중추가 아니겠네요 이러시면 또 안 돼요. 유도리 있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뇌사와 식물인과는 다르죠. 뇌사 판정은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 여러 조건에서 생물학적으로는 뇌 줄기 영역이 완전히 손상되었다라고 판정이 되면 뇌사라고 해요. 식물인간은 뇌사까지는 아니야. 뇌 줄기 영역은 살아있어. 우리가 어떤 화학약품이랄지 기계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심장박동이 일어나고, 그지? 뭔가 포도당 같은 포도당 수액 같은 걸 주사를 해주게 되면 그것들이 세포 안에 흡수돼서 항상성 유지도 스스로 되는 거야. 누구는? 식물인간은. 근데 뇌사는 그게 안 돼. 오케이? 왜? 뇌줄기가 죽었어요. 그럼 그 뇌줄기 영역에 해당하는 중추 부분은 어디가 들어있냐면, 문제집마다 다르겠지만 출판사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책은 간뇌가 포함되기도 해요. 그치만 EBS 기준, 수능 모의고사나 학력평가 기준으로는 얘는 제외하고, 선생님 근데 간뇌도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간뇌를 포함시켜야 된다, 안 포함시켜야 된다,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막 논란이 많지만 현재까지에서의 EBS 문제 기준으로는 간뇌는 빼고 중뇌, 뇌교, 연수야. 돼요? 선생님 왜 중요한데 안 해요? 서로 논란 중이라고. 그치만 현재까지 EBS 기준에서는 뇌 줄기 영역에 해당하는 뇌 영역은 어디부터? 맨 위에서부터 따지면 중뇌, 뇌교, 어디라고? 연수라고. 오케이? 거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뇌 줄기 영역에 대한 설명이 101쪽 중간 그 굵은 글씨 나와 있어. 이 중에 중간뇌와 뇌교, 연수는 뇌줄기, 뇌간에 속한다. 그죠? 생명유지의 중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뇌가 생명유지의 중추가 아니다. 그거 아니라 흑백돌로 생각하면 안 돼. 간뇌도 아니다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의 학교 출판사 교과서에 간뇌가 나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 내실 때쯤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 한번 떠봐. 미안해, 떠본다는 표현 약간 어떻게 내실 것 같아요? 라고 EBS 기준인가요? 아니면 책 기준인가요? 한번 떠봐야지. 확인해봐야지. 그래서 대부분으로는 이렇게 EBS 수능 특강 위주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뇌줄기 영역은 중뇌, 뇌교, 연수까지로 많이 판단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중추신경계를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거의 신경계까지 다 끝낼 것 같아. 104쪽 다시 가봐. 104쪽. 오케이, 104쪽. 104쪽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일단 끌게요. 이렇게 끄면 안 돼.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운전을 살짝 선풍기로 갑시다. 네, 선풍기로 가서 약간 쉬어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명유지 중추 부분에 해당하는 중간뇌 뇌교 연수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신경계. 그죠? 자, 주로 자율신경계가 대뇌 명령을 받아서 뻗어나오진 않죠. 그죠? 대뇌 명령을 받아서 뻗어나오진 않아요. 그죠?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이 자율신경계인데, 자,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자율신경계인데, 주로 우리 몸의 각성 상태, 긴장감, 그지? 각성의 상태를 유지하게끔 표적 기관이 행동하는 것, 빨리빨리 뛰게끔 해주는 형태들은 교감이라면, 이완과 억제, 릴렉스, 편안한 상태와 관련된 게 부교감. 걔네들이 각자 다 중추에서부터 뻗어나와. 신경절이 짧은 게 교감, 신경절이 긴 게 부교감. 오케이? 근데 명령을 주는 곳은, 예를 들어 심장박동 빨리 뛰어라, 천천히 뛰어라 라고 명령을 주는 곳은 당연히 연수죠. 그게 중추예요. 오케이? 야, 너 지금 혈중 CO2 농도 높대. 야, 너 빨리 뛰어야 되겠어 라고 명령을 주는 곳은 연수야. 그런데 연수가 명령을 줘. 근데 희한하게 심장이 여기 있으면 교감신경은 연수에서부터 바로 심장까지 뻗어나와 있는 게 아니더라. 관찰해봤더니, 그지? 연수가 명령을 주는데 척수 여기를 쭉 거쳐 나와가지고, 그죠? 여기에 부가 아니야. 여기에 교감신경이 뻗어서 심장까지 맞닿아 있고요. 오케이? 부교감신경은 연수에서 바로 뻗어나와 있다. 연수에서 바로 뻗어나와서 여기 길고 여기 작고 이렇게. 그니까 야, 심장 너 빨리 뛰어야 되겠어 라고 명령은 누가 준다고? 연수가 준다. 오케이? 명령은 연수가 준다고. 연수가 주는데, 자, 근데 교감신경은 어디에? 중추에. 교감신경은 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맞죠? 이렇게 많이 표현해서 물어봅니다.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서 뻗어나온다?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모든 교감신경은 다 척수에서 뻗어서 나와서 그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어. 모든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그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어. 명령을 주는 곳은 별도야. 예를 들자면 심장박동이 이렇게 빨리 뛰게끔 됐잖아. 마찬가지로 연수가 누구에게? 폐에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횡격막이랄지 이렇게 이제 골격근이랄지 이렇게 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겠잖아, 그지? 의식적으로라도 호흡 운동이 빨리 일어나게끔 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자는 사이에도 어떤 이유에서 빨리 뛰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끔 명령을 줍니다. 누가? 명령 연수가 준다고. 그죠? 근데 어디에? 지금 폐랄지 이런 호흡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호흡기관에 연결되어서 뻗어나오는 게, 자, 연수가 명령을 주되, 연수에서부터 바로 연결된 건 다, 폐까지 바로 연결된 건 뭐야? 부교감이야. 부교감. 그치? 근데 부교감이 연수에서부터 연결된 부교감이 찌릿찌릿 신호를 받으면, 그러면 천천히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치? 연수가 야 심장 빨리 뛰어, 폐 호흡 운동 빨리 해서 빨리빨리 뻗어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 그러면 동시에 여기 척수에서부터 바로 교감이 뻗어서 나와 있다 보니까, 그치? 명령은 연수가 주되, 그죠? 척수에서 뻗어나와 있는 교감이 흥분을 하게 된 결과 호흡이 빨리빨리 일어나시게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주로 교감은 주로 어디에서 뻗어나온다? 척수에서 뻗어나온다를 기억하시고요. 부교감은 주로 명령을 주는 그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온다라고 기억하세요. 자, 그럼 동공만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공만사, 눈이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될 때, 위기상황이니까, 그죠? 위기상황이니까 외부로부터 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홍채를 수축시켜서 동공을 크게 해줘야지 우리가 외부의 빛 정보들을 잘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공만사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 것은 중간내다. 그래서 어디까지? 눈탱이, 여기 홍채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동공.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야, 너 지금 그렇게 외부의 정보에 빛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겠어 라고 할 때는 중간내에서부터 뻗어져 있는 누구? 부교감에게 명령을 줘서 홍채 반사가 일어납니다. 동공 반사가. 그러니까 굳이 동공이 커질 필요 없어. 약간. 근데 야, 너 지금 되게 위험하고 외부의 정보로부터 빨리 뭔가를 받아들였어 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켜겠죠? 근데 그 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켤 때 어디? 중간내가 명령을 주지만 어디서부터 뻗어나와? 여기 척수에서부터 뻗어서 앞에 뉴런이 짧은데 뒤에 뉴런이 더 길어. 오케이? 그래서 중간내가 명령을 주지만 이미 이 눈 쪽까지로 연결되어 있는 게 주로 척수에서 뻗어 있는 교감신경의 액션에 의해서 홍채가 커지는 거야. 동공이 커지는 거야. 홍채가 수축해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런 거.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방광 하나만 잡아줄게. 어차피 문제 나오는 거니까. 자, 방광은 우리가 되게 긴장을 하게 되면 어때요? 소변문을 자주 보러 가고 싶죠. 이미 한 번 갔다 왔어. 그래서 이미 거기 방광에 오줌보에 찾아있는 오줌은 이미 다 바깥으로 내보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양이 적은데 또 내보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든다고요. 오케이? 그게 교감이 시그널을 줬었을 때 이러한 일이야. 오케이? 그래서 방광은, 자, 교감이 자극을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시그널을 받게 되면, 그러면 방광은 우리가 이제 수축되니까 오줌을 자꾸 쥐어짜서 바깥으로 내본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완전 반대로 생각할 거야. 방광 밑에 쉽게 말하면 관략근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보다 좀 복잡해요. 실제 오줌이 방광에 차져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는 여러 연결된 관략근 여러 개의 복합적 작용이, 안쪽에 있는 관략근, 바깥쪽에 있는 관략근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는 형태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냥 즉각적으로 인식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여기가 이렇게 딱 닿아 있으면 여기 있던 소변이 잘 안 세워지고, 딱 맞닿아 있으면 안 세워지고 소변이 잘 담아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방광에 힘이 풀리는 거야. 이완해서 힘이 풀리면 자꾸 내보내고 싶은 시그널 때문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동되게 되면 이 방광 밑에 있는 관략근이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광이 확장돼, 이완돼. 교감이 시그널을 주게 되면 방광이 긴장했었을 때, 그지? 확장된 형태로 자주 소변을 가고 싶게끔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잘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소변을 잘 참을 수 있죠. 방광 주변의 관략근이 잘 딱 맞닿아서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줌이 잘 새지 않고 끝에까지 만땅 차서 내보내줄 수 있는 형태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광을 수축시키더라. 방광을 쥐어짜니까 내보낸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광 밑에는 관략근이 잘 수축되어서 이제 소변이 새지 않게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지를 하실 때. 그죠? 근데 보다 복잡한 형태의 수능 특강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기실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지할 때는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근데 그
부교감과 교감이 다 어디서부터 뻗어나오냐면 아까 부교감들은 각각 명령을 주는 장기, 연수든 뭐 중간내든 그지 간내든 그죠? 명령을 주는 그 장소에서 대부분 다 부교감 신경이 뻗어나왔죠. 표적 기관이면 그죠? 부교감 신경은 다 명령을 주는 그 중추신경계에서 직접적으로 뻗어나왔고 명령을 주는 곳이 뭐 중내든 연수든 각각 간내든 거기에서 야 빨리빨리 하라 해 라고 하면 교감신경은 하필이면 다 척수 쪽에서 다 각각의 표적기관에 뻗어나오다 보니까 명령은 거기가 주고 예? 척수에서부터 다 뻗어나왔잖아요. 근데 부교감, 교감, 방광에 연결되는 곳은 다 척수의 맨 끝이 천수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꼬리뼈 쪽 끝, 꼬리뼈 쪽 끝. 그래서 싹 다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와요. 방광 쪽은. 그죠? 방광 쪽은. 그리고 얘네들은 굳이 연결된 자율신경계에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자율신경계가 없다는 건 중추가 없어. 방광. 주로 중추가 없어. 방광아 이완해라, 방광아 수축해라라고 하는 중추신경계는 없어. 그냥 어떤 자율신경계 스위치가 켜지냐 이건데요. 천수 쪽에서 이렇게 앞에 신경절이 짧고 길게 되어 있는 형태면 그러면 이제 그게 작동하게 되면 방광이 어떻게 되는 형태로 작동되는 거야. 이완. 그래서 자꾸 소변이 마려운 거죠. 내보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천수 쪽, 척수 쪽에 뻗어 있는데 앞에 있는 뉴런, 중추에 연결되어 있는데 중추에 있는 뉴런이 길고 뒤쪽에 있는 뉴런이 좀 짧은 형태야. 그래서 방광에 연결돼 있어. 그러면 나보고 수축하여서 소변이 잘 참아질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거지. 이렇게는 부교감. 수능에 진짜 자주 나온 문제야. 수능에 방광은 척수에서 다 뻗어 있어. 부교감이든 교감이든 방광은. 수능에 정말 빈출 문제로 정말 잘 나와. 모의고사에서. 오케이? 네, 그래서 척수 쪽에 뻗어 있더라. 오른쪽, 배고 쪽. 벌써 27분이야? 자, 몇 개 문제만 저랑 같이 한번 답을 한번 달아봅시다. 자, 여기 배고 쪽을 보시게 되면 아래에 OX 문제 있죠? OX 문제 같이 한번 답 달아보게요. 바로 답 보지 마시고. 그리고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뇌신경은 모두 체성신경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죠? 뇌신경이 자 뭐예요? 뇌신경이 뇌로 들어가는 감각뉴런, 뇌에서 뻗어나오는 운동뉴런인데 운동뉴런만 근데 그것이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어. 그럼 체성신경이랬잖아. 그죠? 뇌신경이라는 건 감각과 운동을 다 아우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X 원심성은 모두 체성신경이다. 이것도 맞니? 운동뉴런이 모두 체성신경이다? 우리 몸 골격근에만 연결되어 있다? 아니죠. 운동뉴런들 중에 심장근, 내장근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자율신경인가? 그래서 X. 그래서 디테일하게 개념을 구분지어야 된다고. 체성신경은 중추와 반응기를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한다. 체성신경, 자, 우리 몸의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거. 그죠? 말단부에 골격근에 연결되는 거. 예, 맞습니다. 걔는 운동뉴런 하나로 근육 끝에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한 1m가 되는, 1m 넘는 뉴런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체성운동신경에 축삭도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네, 주로 신경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댔죠. 체성이니까, 자율이 아니니까 교감, 부교감을 언급한 게 아니라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맞고요.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에 대한 OX를 물어봤는데 자율신경에서 신경절이 있다. 나타난다. 두 개 뉴런의 틈. 신경절이라고 했죠? 맞다. 두 개 뉴런의 틈. 앞에 있는 뉴런이 짧고 길고 이렇게 차이가 있었죠. 교감은 되게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신경절 이거 길다. 맞다. 맞죠? 그럼 세 번째,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에 축삭도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맞다. 이후에서도 아세틸콜린이고 이전도 아세틸콜린이고 근데 교감은 이전이 아세틸콜린이면 이후에는 노르에피네프린. 맞죠?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소화운동을 촉진하는 자율신경은 소화운동을 촉진한대요. 자, 언제 소화운동이 촉진될까? 우리 몸이 막 긴장되고 막 업되고 막 심장 빨리 뛰라고 호흡운동 빨리 일어나게끔 할 때 소화운동도 잘 일어날까요? No. 교감신경의 작용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소화운동은 억제됩니다. 심장박동 빨라지고 내 호흡이 빨라질 때는 소화운동은 오히려 억제되어 있어요. 오케이, 반대로 우리 부교감이 흥분되어 있을 때가 소화운동이 촉진됩니다. 따라서 자율신경은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부터 나온다? 척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연수에서 나오죠. 그쵸? 부교감은 연수에서 뻗어나오니까 4번에 X예요. 그죠? 방금 OX를 풀 때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었다 하시면 바로 내용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김하연 준비 바로 해야 되니까. 자, 3번에 A신경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가 길고 골격근에 연결돼 있어. 운동신경. 또는 여기 EBS 기준에서는 체성운동신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격근에 연결된 운동신경이니까.
그 다음에 C신경은 뭐예요? 두 개 뉴런인데 교감신경이네. 앞에가 짧잖아요. 그 다음에 F신경은 앞에가 길죠. 그쵸? 그래서 부교감이네요. C가 교감, F가 부교감. 그리고 C와 E 사이에 있는 D가 신경절인데 거기서 분비된 물질이니까 아세틸콜린.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교감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E는 노르에피네프린. 맞죠? 그래서 심장은 그 결과 최종적으로 빨리빨리 뛸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F가 부교감이라고 했고요. H도 마찬가지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죠? 신경절 이전과 이후 뉴런 사이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요. 이후 뉴런, 부교감의 이후 뉴런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I도 아세틸콜린. 아래 답이 다 나열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과제를 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스스로 복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경계 단원을 오늘 90분 만에 다 개념을 끝내드렸기 때문에 내신 기초 문제에서부터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서 자, 여기 뒤에 이 신유형 수능열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복습 개념으로 같이 풀 거예요. 여기 전까지. 그러니까 개념 복습하셔서 112쪽까지 과제를 좀 내드릴게요.